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도와줄 또 우리 김옥선 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김옥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척추 마취가 되겠는데요. 척추 수술이 가능한가요? 척추 마취로?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할 때 척추 마취로도 가능은 합니다만 보통은 척추 수술하는 경우가 고령의 환자가 많고 척추 수술은 특히 엎드려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엎드려서. 네네, 엎드려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척추 마취보다는 경막의 마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막의 마취는 제가 이전 영상이 있었잖아요, 김옥선 원장님. 네네. 그러면 척추 그냥 우리 스파이널 마취라 그러는데 가능하긴 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취를 할 때 항상 전신 마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반신 마취를 하는데요.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전신 마취의 가능성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마취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막의 마취가 척추 마취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다르죠. 척추 마취는 주로 다리, 무릎, 발목 이런 쪽으로 수술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다리의 운동신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반면에 경막의 마취의 경우는 운동신경을 그만큼 차단하지 않는 대신에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마취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신경을 척추 마취처럼 차단하지는 않지만 이 등 쪽에 감각신경을 차단하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긴 하는데 레벨이 많이 올라가니까 위험하겠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척추 마취보다는 경막의 마취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척추 수술인 경우. 가능하지만 그래도 답은 가능은 하다. 하지만 그래도 경막의 마취가 좋다라는 게 답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막의 마취가 추천된다. 선천병원에서 경막의 마취로 이렇게 척추 수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척추 수술을 또 자주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 마취를 자주 하면서 이거 마취 자주 해도 괜찮나요?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보통 많이 하는 경우를 보통 1년에 한두 번? 뭐 이 정도를 환자분께서는 많이 한다고들 하시는데 그 정도는 전혀 뭐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부작용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군요. 전신 마취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경막의 마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걱정인 게 자꾸 구멍이 뚫리다 보면 척추 마취가 척추 부위가 바늘 조직이 남아가지고 딱딱한 조직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 마취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힐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방 아물기도 하고 그거를 찔렀다고 해서 딱딱해지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릎 수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은 관절막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수술할 때 칼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칼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척추는 아무래도 이게 조그만 바늘이 들어가니까 흉터가 거의 없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 수술이랑 다른 면이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 답은 괜찮은 거죠? 괜찮다. 자, 금식을 하는데요.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마취만 하게 되는데 무릎 수술을 하는데 밥은 여기서 먹거든요. 밥은 네. 먹고 여기서 먹고 꿀꺽 내려가서 이렇게 장까지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취라는 게 100% 척추 마취나 경막의 마취, 즉 부분 마취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의 가능성이라도 마취가 안 되거나 혹은 덜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로 돌려야 되는데 전신 마취로 할 때 금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기도로 갔을 때 흡인성 폐렴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그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 마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하는군요. 근데 제가 뭐 수술하다 보면 이게 8시에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저녁에 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녁 6시, 7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금식 시간이 꽤 길거든요.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수술 시간에서부터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참 부득이하게도 그 8시간 전이 새벽 3시, 4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 주무셔야 되니까 12시부터 금식을 시키다 보니까 금식 시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8시에 밥을 먹게 되면 4시에 수술하게 되면은 밥을 먹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8시간 정도 금식을 봅니다. 환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5시 수술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이거 밥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 밥을 먹어도 되나요? 그런데 문제가 갑자기 수술이 빨리 좀 땡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어야 되나요? 뭐 저희가 8시간을 딱 지킬 수도 있지만 한 6시간 정도도 저희가 감안하기 때문에 조금 드시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군요. 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은 됐습니다. 비만인데요, 비만. 요즘 따라서 이렇게 120kg 이상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척추 수술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척추 마취 말씀이시죠? 그렇죠, 척추 마취. 저희가 척추 마취인 경우 허리에 피하 지방을 뚫고 척추를 지나서 바늘을 자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비만이신 경우에는 척추가 만져지지가 않고 만져진다 해도 아주 희미하게 그 형체를 만져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한 140kg 정도 되면 아예 안 만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40kg. 환자분의 입장에 있을 때는 여러 번 찔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힘들고 환자분도 힘들고 또 120kg, 140kg 환자분들께서 배도 나오기 때문에 척추 마취 시에 자세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죠. 세월호 동그랗게 말아야 되는데 네. 예, 바늘이 또 경우에 따라 바늘 길이가 있는데 바늘 길이가 척추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한 9cm, 10cm 정도의 바늘인데 그런 환자를 위해서 12, 14cm 바늘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선수촌 병원에서는 제가 여러 비만 환자를 마취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쉽게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네네. 그렇군요. 노하우가 생기셨군요. 네네,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예. 어쨌든 가능하긴 한데 많이 힘들다. 환자분들도 힘들고 김옥선 원장님도 힘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힘들겠습니다. 왜냐면 마취가 안 되면 전신 마취해야 되고 마취하는데 오래 걸리면 1시간씩 걸리기도 하나요? 능숙한 마취과 의사가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1시간도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저의 경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너가 중요하군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선천병원에 김옥선 원장님 계셔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옥선 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